안녕하세요, 리뷰입니다. 오늘은 감사 편지 영역 모바일 웹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은 슬라이드 만드는 스와이퍼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목과 더보기 부분이 자세히 보니까 좀 공통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현재 보시는 화면을 할 예정이고요. 우선 스크롤을 좀 내려다 보면 여기 보면 제목 동그라미 있고, 그리고 더보기 있고, 이제 더보기 있죠? 이 제목은 좀 다르지만 제목, 더보기에서 같은 패턴으로 쭉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내리시고 새로운 섹션이기 때문에 섹션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제목이죠. 제목을 감사 편지 하고 더보기 해서 아이콘으로 되어 있지만 숨겨주기 위해서 더보기라고 하겠습니다. 글씨는 보이지 않지만 장애인분들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좌우 옆에 좌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플렉스 좀 사용해 볼까요? 플렉스에서 타이틀 부분이라고 해서 TIT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H2 부분을 클래스 H2로 해서 H2 클래스가 들어가면 이 디자인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밑에 스와이퍼 부분은 디자인을 HTML 하기 전에 스크립트부터 입혀 놓은 다음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추출을 해야겠죠. 이 부분 전부 다 이미지 추출할 건데 지금 투명한 상태로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투명하기 때문에 색깔이 다른 게 아니라 검은색이 투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 보이는 거 알면서 작업해야 되고요. 얘만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더보기라는 거 레이어 그룹을 클릭하고 얘를 익스포트 해야 될 것 같아요. 익스포트 ICO more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직접 그리겠습니다. 로고 부분은 우리가 로고를 추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메인 비주얼 했을 때. 그래서 여기 요 로고가 있기 때문에 요 로고를 재활용하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화살표 부분도 한번 다시 보면 요 화살표도 있습니다. 지금 크기가 19에 18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봐야죠. 또 이건 22에 20이네요. 좀 크기가 다르네요. 어차피 2배 큰 이미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19에 18 이미지보다 좀 작기도 하네요. 그러면 얘를 따로 또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동그라미까지 같이 하고 싶어 해도 됩니다. 그럼 동그라미까지 같이 해서 익스포트 하셔도 돼요. 그래서 btn 고라고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드로잉 하겠습니다. 직접 CSS를 그려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섹션 영역 가보면 좌우 요 부분 했고요. 슬라이드 부분은 스와이퍼 슬라이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와이퍼 슬라이드 들어왔고요. 스타티드 부분에서 보면 밑으로 내려보면 HTML 구조가 있죠. 이 HTML 구조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하셔서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면 돼요. 디자인에서 필요한 부분은 단순 슬라이드 기능 자체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스와이퍼 슬라이드까지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 만들고요. 한 개의 슬라이드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똑같은 클래스를 계속 가져다 썼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또 다른 슬라이드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땡스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스크립트를 입히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변수를 만드는 스크립트가 있죠. 이걸 가지고 common.js에서 한 번 더 사용을 할 거고요. 변수명이 얘와 겹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swiper2라고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디렉션 필요 없고 루프가 아닙니다. 저 디자인은 루프가 아닌 상태에서 일반 슬라이드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클래스도 여기 비주얼 쓸 듯이 여기 스와이퍼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땡스라는 슬라이드를 쓰겠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 부분을 드래그하면 여기 잘 안 되는데 요 좀 밑으로 내려주기도 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HTML은 요 한 개만 더 만들고 저 슬라이드가 아니었네요. 요 1, 2 해서 요 1번 요 슬라이드가 되죠. 1번 클릭 드래그해서 요 2번 오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덮어진 이유도 한번 찾아보고 CSS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개발자 도구 찍어보면 올라간 이유가 뭐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건 렐러티브고 Z축이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마진이 들어가면 밑으로 OREM에서 다시 빼주겠습니다.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시 밑에 여백 마이너스 5 오토하게 되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상하 위 아래 전부 다 마이너스로 온 거예요. 그럼 밑에도 마이너스 들어온 거기 때문에 오토에 0으로 하게 되면 딱 붙게 되죠. 이 부분이 좀 약간 실수가 있었네요. index.css 26번째 라인 alt G 26 그래서 0 오토 0 네,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여기부터 이제 작업이 들어가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왼쪽에 여백이 이렇게 있죠. 제목과 더보기의 좌우 여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30픽셀 1.5 REM 클래스 TIT는 패딩이 1.5 REM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넣어주고요. 저스티피 컨텐트에 스페이스 비틴을 넣어줍니다. 자,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좌우로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텍스트가 안 보여서 그렇거든요. 자, 다음에 이제는 요 여백, 요 사이 여백이 80이죠. 80으로 두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무조건 위아래가 여백이 80인지를 따져 봐야 돼요. 얘와 얘 사이도 80인지 80이네요. 얘와 얘 사이도 80인지 80이네요. 전부 다 TIT 위는 여백이 80이다. 그럼 4REM에다가 아래는 여백을 모른다. 아래는 여백이 여기는 40이고요. 여기도 40이고요. 다 40이네요. 여기도 40이겠죠? 34네요. 40으로 통일하고요. 나머지 6픽셀은 이 슬라이드가 위로 올라오게 만들게요. 그래서 전부 다 공통으로 40 픽셀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요 H2 클래스 잡아볼게요. 클래스 H2는 자, 글씨가 길어짐에 따라서 가로도 길어져야 하기 때문에 가로값을 넣는 게 아니라 좌우 여백을 넣어야 됩니다. 1.4 REM 그리고 글씨가 Y축 중앙에 있기 때문에 높이만큼 가운데 정렬 70이니까 3.5 보도 레디우스가 있죠. 그리고 외곽선 4픽셀 이 색깔입니다. .2 REM 보더 레디우스는 높이만큼 3.5 REM만큼 줘야만 이렇게 동그랗게 나올 수가 있고요. 텍스트 볼까요? 라운드고요. 여전히 엑스트라 볼드고 1.6 REM이네요. 색상은 이 색상이 되고요. 폰트 웨이트 엑스트라 볼드 800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배경도 흰색 있는지 봐야겠네요. 이게 흰색 배경이 있네요. 배경이 흰색입니다. 그러면 클래스 H2의 배경 색이 흰색이었다. 가 되겠네요. 자,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 요 아이콘은 이미지 그대로 추출을 했기 때문에 요 크기 그대로를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크기가 80에 50이거든요. 그러면 이 클래스 btn 뭐라고 해놓고 클래스명을 가지고 그대로 제작을 해볼게요. 자, 클래스 모어는 디스플레이 우선은 블럭을 만들어 줄 거고요. 인라인 블럭으로 하겠습니다. 행으로 배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80에 50이라고 했어요. 가로 크기가 80에 50 해주고요. 그리고 배경을 우리가 만들었었죠. URL 이전 폴더에 있는 이미지스에 있는 btn ico 뭐 있네요. 반복하지 않아야 되고요. 좌표 주고요. 그리고 100%의 오토를 주게 되면 백그라운드 사이즈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딱 맞는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얘가 약간 위로 올라와 있어요. 정확하게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선을 긋게 되면 얘가 위로 올라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가운데로 오게 하려면 이 제목만큼 높이를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클릭 범위도 넓어지고 좀 더 나은 모습이 되겠죠. 높이가 현재 3.5입니다. 3.5로 해주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Y축을 센터로만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체 크게 가운데에 있다가 이 이미지도 버튼도 가운데 오고 클릭도 여기서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에 슬라이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슬라이드 1, 2번 이렇게 작동을 하죠. 한 방향으로만 갈 거고요. 자, 그러면 우선 안에 내용물을 좀 만들어야겠죠. 슬라이드 내용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카테고리, 작성자, 제목이죠. 제목부터 오는 게 좋습니다. 모든 내용은 제목으로 H3 오게 되고요. 내용, P요소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들이 나뉘는데 정보가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그래서 정보 부분을 info라고 해서 이미지 하나 넣어주고요. 카테고리죠. 작성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정보 하나 더 만들어서 얼마나 작성이 됐는지 일단 클래스 info2라고 할게요. 그리고 클릭을 하면 넘어가죠. 이 버튼을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숨긴 텍스트로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보기를 넣어주고 이 클릭을 하면 다른 페이지로 갈 수 있다게 만들어주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전부 다 클릭하게 하면 더 좋습니다. 영역이 넓을수록 좋은 거니까 만약에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카테고리 넘어가고 얘를 클릭해서 내용으로 넘어가고 얘를 클릭해서 리스트로 넘어가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각각 링크를 별도로 주셔야 되고요. 목적지가 같다고 생각하면 굳이 이렇게 따로 주지 않고 전부 다 링크로 다 감싸주는 게 좋죠. 이렇게 넣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전부 다 전체 선택 컨트롤 KF 해서 자동 들여쓰기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 인포2에서는 이렇게만 나오게 되고 얘는 앱솔루트이기 때문에 인포로 따로 묶어둔 거고요. 그래서 카테고리가 되겠죠. 카테고리는 그라운드 트니 그라운드라고 카테고리하고 사실 여기에서도 아리아 레이블이라는 것으로 보조 설명할 수 있어요. 작성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독수리 김태훈이라는 것도 따로 묶어서 이 부분도 아리아 레이블이라는 것으로 현재 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작성 잘하고 따로 설명해 주셔서 이 내용이 뭔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요. 이미지 한번 추출해 볼까요? 일단 이미지스 에서 로고죠. 로고가 하나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얘가 슬라이드 돼서 이렇게 내용을 볼 수 있죠. 바닥에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밑에 좀 비아를 좀 많이 치겠습니다. 스크롤해서 올릴 수 있게 비아를 많이 넣어서 이렇게 스크롤해서 중간쯤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CSS 넣어 볼까요? H3죠. 슬라이드 땡스라는 슬라이드에 H3를 잡으면 됩니다. 땡스라는 슬라이드에 A 요소부터 디스플레이 블록화 시켜 놓고요. 그리고 H3를 따로 잡아서 폰트 사이즈, 컬러 정도 넣어주면 되겠죠. H3는 바로 이 녀석이고요. 333에 32네요. 1.6이고요. 333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텍스트 보면 28픽셀에 666이네요. 클래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클래스 넣어 놓겠습니다. 폰트 사이즈 1.4에다가 컬러 666이었어요. 자, 다음에 줄간격 40.54였기 때문에 2.2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위에 부분 이 녀석들을 할 텐데 이 녀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요거 사이 여백부터 하겠습니다. 일라리엠 txt 위로 일라리엠
현재는 보면 이 제목이 맨 위에 있고 얘가 텍스트가 두 번째로 있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들이 이 로고가 위로 올라가려면 순서를 바꾸거나 또는 앱솔루트로 가야 되는데 한번 플렉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플렉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현재 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체가 이렇게 A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제 박스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A가 되고요. 요거는 바로 인포라는 게 되고 얘는 인포 2가 되고 얘는 H3 얘는 P가 됩니다. 코딩 순서는 얘가 1번, 2번, 3번, 4번으로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제목부터 나와야지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뒤집기 위해서는 뭘 사용할 수 있냐면 플렉스 중에서 자식을 오더라는 아이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얘가 1번이 되고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게 정렬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각적으로만 바꿔놓는 거고 실제 코드상으로는 순서가 바뀌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이 디자인이 나오겠지만 사용자의 장애 사용자에게는 얘부터 읽어준다는 거죠. 1, 2, 3, 4로 읽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접근을 좀 더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플렉스는 부모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블록이 아니라 플렉스가 되고요. 그리고 오더를 줘서 순서를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서 순서를 인포는 오더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H3가 되죠. 2번이 되고 텍스트는 3번이 되는 거죠. 그럼 4번은 인포 2가 오더 4가 되는 거죠. 이 순서를 임의로 이렇게 바꿔서 줍니다. 근데 지금 순서가 약간 꼬여있는 느낌이죠. 왜 이렇게 돼 있냐면 플렉스를 하게 되면 행으로 정렬되죠. 그게 아니라 열로 정렬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플렉스 디렉션을 통해서 컬럼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리고 순서 한번 체크해 보면 클래스 인포. 자, HTML을 저장을 안 했네요. 네, 다시 보고 순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더 1, 오더 0으로 볼까요? 네. 오더 3에서 틀렸네요. txt 오더 3 세미콜론 넣어야 되는데 틀렸고요. 자, 이젠 됐죠. 순서가 오더 1, 2, 3, 4 우리가 디자인 나오는 대로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시 정렬이 들어가면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앱솔루트에서 띄었지만 모바일에서는 플렉스가 잘 들어가기 때문에 플렉스로 해서 오더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요 좌우 배치하고 이미지 크기 좀 주시면 되겠죠. 요 로고 이미지 자체가 크기가 높이를 다 동일시 하겠습니다. 60픽셀 3REM. 그러면 인포에 있는 img는 높이가 3REM에서 똑같이 크기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좌우 정렬이 되겠죠. 좌우 정렬을 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사용합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주시고 저스티픽 컨텐트를 주축을 양쪽 나눔으로 스페이스 비틴으로 넣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죠. 자, 다음에 요 텍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요 텍스트는 28픽셀의 CCC. 여기서 스펜은 CCC의 폰트 사이즈 28픽셀 넣어둡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밑에 여기까지 끝났고요. 이 부분 할 차례죠. 24개월. 전부 다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배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넣겠습니다. 24개월이라는 텍스트는 666에 28. 폰트 사이즈 28에 컬러 666이 되고요. 여기에 배경이 들어가는 거죠. URL 이전 폴더의 이미지스에. 여기서 btn more go 라고 되어 있고 반복하지 않고요.
좌표를 오른쪽 가운데로 넣어주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사이즈 60픽셀이네요. 3REM 오토로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크기가 들어갈 텐데 현재 높이를 안 줬어요. 3REM을 높이를 줘야 되는데 글씨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높이 한 번 더 줘야만 이미지도 다 보여줄 수 있겠죠. 임포트. 스펠링 틀렸네요, 여기. 네,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이미지도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겉에 테두리도 있고 그림자도 있고 이래요. 이 부분도 있고 여백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백이 40픽셀, 여기서도 40픽셀. 자, 그러면 전부 다 40픽셀의 여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높이를 주고 좌우는 옆에 좌우로 40픽셀 주겠습니다. 높이가 558이거든요. (27.9) 슬라이드죠. A 요소는 높이가 27.9 REM이고요. 그리고 패딩이 좌우로 40이니까 2 REM이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흰색 배경이죠. 백그라운드 흰색에다가 보더 레디우스까지 있었습니다. 보더 레디우스 값은 30이니까 1.5 REM이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여기 그림자가 있었죠. 우리가 그림자를 여기 썼었고 초기 값은 0.5였습니다. 네. 요걸 가지고 보면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고, 백그라운드 잘 모르겠다 여기 섀도우 잘 모르겠다 하면 수치를 조금씩 늘려보는데 지금 안 늘어나죠? 이렇게 안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오버플로 히든 때문에 그래요. 이거 슬라이드 자체 오버플로 히든이 있어서.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오버플로 히든 없애던가 아니면 이 스와이퍼 슬라이드에다가 다시 박스 섀도우를 넣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와이퍼 슬라이드에다가 박스 섀도우를 한 번 더 넣어보고 결과 확인해 보죠. 자, 되게 흐릿하게 들어갔는데 좀 색깔 진하게 하고, 안 되네요. 오버플로 히든을 좀 더 크게 키워야 될 것 같은데요. 히든을 꺼볼게요. 히든을 끄니까 자, 이렇게 보여지는 거 볼 수 있죠. 그림자가 나와 있다는 걸. 그러면 높이를 좀 더 초과해서 줘서 전체 슬라이드 자체 높이를 좀 더 초과해서 줘야 될 것 같아요. 높이를 이 부분까지 주겠습니다. 이 사이 포함해서. 그러면 80픽셀을 밑으로 더 주니까 이 땡스라는 슬라이드의 여백을 밑으로 80픽셀을 더 줘서 이렇게 그림자까지 보여지게 하고요. 그리고 좌우로 공간이 많이 없고 위에도 너무 공간이 없죠. 그 공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로고에서 40픽셀. 그럼 위로도 40픽셀이니까 전체 감싸진 이 부분에 40픽셀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박스 사이징을 같이 넣어 줍니다. 네, 위로 떨어져 있고 디자인을 보면 현재 한 칸 반이 한 칸에서 약간 보여지고, 그리고 왼쪽에서도 좀 떨어져 있죠. 그리고 오른쪽은 뚫려 있고요. 그래서 요 슬라이드와 슬라이드 사이 여백을 좀 넣어 줄게요. 이 여백은 30픽셀 정도 여백이 있거든요. 그 여백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똑같은 거 복제할게요. 두 개도 복제를 했고요. 슬라이드와 슬라이드 사이 공간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우리가 API를 보면 알겠죠. 자, 여기 보면 스페이스 뷰틴이 있죠. 그리고 이 픽셀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 뷰틴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넣어줍니다. 30픽셀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슬라이드와 슬라이드 사이 공백이 이렇게 30픽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보도 레디우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확대를 해보면 모서리에 보도 레디우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도 레디우스까지 다 똑같이 넣어 볼게요. CSS에서 우리가 요 슬라이드에다가 박 섀도우 넣었고 이 부분을 다시 A에다가 한 번 더 시도를 해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잘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한 개씩 보여지지만 여기서는 약간 20% 정도 보여졌기 때문에 한 번에 보여질 슬라이드 개수를 조절하면 돼요. 슬라이드 퍼 뷰거든요. 슬라이드스 퍼 뷰라는 게 있습니다. 슬라이드스 퍼 뷰가 위에 있을 텐데 네, 퍼뷰. 바로 이 부분을 가져가서 몇 개만큼 보여줄 건지 한 번에 보여질 때 하는데 여기서 소수점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약간 1.2개 하면 20%만 보여지는 거죠, 한쪽은. 그래서 요거를 넣게 되면 이게 살짝 보여지죠. 보여지죠? 마지막에 되고요. 근데 왼쪽에 좀 떨어져야 돼요. 왼쪽에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전체 왼쪽으로 여백을 좀 살짝 줘볼게요. 예, 슬라이드에 CSS에서 여기 스와이퍼에다가 왼쪽으로 여백을 40픽셀만큼이니까 왼쪽에 .2rm을 주겠습니다. 40픽셀은 2rm이죠.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볼 수 있고 가고 멈춰지고 다시 와서 여백 존재하고 줄어들었을 때 일부분만 보여지고 가고 붙고 가고 되죠. 그래서 이거를 1.2%만 넣을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슬라이드 퍼뷰에서 정수가 아닌 실수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요거 좀 전체적으로 같이 공통으로 썼다. 그리고 요거 순서 바꾸는 것도 있고 요 여백 한번 볼까요? 요 여백이 좀 보지 않은 것 같은데 여백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백은 54, 제목 위로 54. (2.7) 패딩 2.7 rem 넣어주고요. 그리고 텍스트 밑에도 여백 있죠. 1 rem. 텍스트 밑으로도 1 rm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좀 떨어뜨린 형태로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았고요. 지금 높이가 저희 브라우저가 기기가 작아질 때 이렇게 뚫고 나가잖아요. 그 이유가 높이를 줘서 그래요. 높이가 아니라 최소의 높이를 주고 여백을 전부 다 이 REM으로 다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글씨에 따라 같이 늘어나고 글씨에 따라 같이 줄어드는 형태로 최소의 사이즈의 높이가 있다라는 걸 이렇게 좀 정리까지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감사 편지 영역 한번 슬라이드까지 해서 만들어 보았고요. 스와이퍼 슬라이드의 옵션을 몇 가지 찾아보고 좀 해결을 좀 해보았습니다. 스페이스 비틴이라는 것이 간격, 어떻게 보면 패딩, 마진격이죠. 스와이퍼에서는 스페이스 비틴이 마진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슬라이드스 뷰는 한 번에 보여질 몇 개씩 보여질지를 말하는 건데 소수점도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1.5 하면 두 번째 슬라이드의 반까지만 보여진다. 1.2, 20%까지만 보여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플렉스 오더라는 걸 좀 사용을 해봤죠. 플렉스 오더는 부모가 플렉스가 되어야 하고 자식이 오더에서 1, 2, 3, 4 해야 되는 거고요. 숫자가 없으면 숫자 다음에 그 순서가 계속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트니트니 다시 만나볼까요? 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슬라이드가 한 번 더 들어가는데 여기 또 한 번 더 복습하는 게 한 번 더 해보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